며느리가 검사인 줄 몰랐겠지? 시어머니 뺨 때린 재벌 부인의 최후. 짝. 호텔 연회장에 울려 퍼진 소리. 민주는 그 순간을 봤습니다. 존경하는 시어머니 이순자 여사가 뺨을 맞는 장면을요. 고급 호텔 크리스탈홀.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뺨을 감싸고 서 있었고 때린 여자는 당당하게 서서 소리치고 있었죠. 민주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이 며느리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지금부터 평생 참고만 살던 시어머니를 위해 며느리가 벌인 통쾌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다 시원해지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백화점을 천천히 걸으며 부모님 선물을 고르고 있었죠. 손에 든 쇼핑백이 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사로 첫 월급을 받다니 여전히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지만 실제로 월급을 받으니 감회가 새로웠죠.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민주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날치기였습니다. 도둑이야. 민주가 소리쳤지만 이미 범인은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지갑은 물론이고 검사 신분증까지 들어 있었죠. 그 순간 한 남자가 민주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검은색 재킷을 입은 남자는 망설임 없이 범인을 쫓아갔습니다. 순식간에 범인을 붙잡고 가방을 되찾아왔죠. 가방 확인해 보세요. 남자는 가방을 민주에게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얼굴은 선하게 생겼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을?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걸요. 남자는 보답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보안 요원에게 범인을 인계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죠. 성함이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강민석이에요. 그리고 그는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퇴근길에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신입 검사라 아직 차가 없었거든요. 골목길을 걷다 문득 앞을 보니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죠. 저 뒷모습. 민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강민석이었습니다. 노인이 리어카를 안전하게 세울 때까지 묵묵히 돕고는 인사도 받지 않고 다시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민주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말없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죠. 저기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민석을 따라갔습니다. 아, 그때 백화점에서 민석은 민주를 알아봤습니다. 저번에 신세 진 것도 있고 비도 피할 겸 제가 밥 한번 사게요. 민석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지만 민주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곳이었죠. 여기 음식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민주는 김치찌개를 주문하며 말했습니다. 좋은 곳이네요. 민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민주는 민석을 보며 생각했죠. 이 사람은 말은 적지만 진심이 느껴져. 식사를 마치고 나오니 비가 그쳤습니다. 거리는 빗물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죠. 혹시 다음에 또 밥같이 먹어도 될까요?
민주의 물음에 민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야 좋죠. 하지만 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가진 것도 없고 저도 그냥 평범한 검사예요. 가진 거 많으면 뭐해요? 중요한 건 사람이잖아요. 민주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석은 천천히 민주가 내민 명함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놨습니다. 부모님이 작은 떡볶이집을 하세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시는데 힘드실 텐데도 한 번도 힘들다는 말씀 안 하세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남에게 피해만 주지 말고 살자고. 그게 부모님 인생 철학이세요. 훌륭하신 분들이네요. 민주는 문득 자신의 이야기도 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요, 사실 집안이 좀 복잡해요. 아버지가 대형 로펌을 운영하세요. 법조계에서 꽤 알려진 곳이죠.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들었어요. 넌 로펌을 이어받아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만 변호하는 것보다는 정의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됐죠. 대단하세요. 자기 길을 스스로 선택하신 거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한강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고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용기를 냈습니다. 있잖아요. 저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민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저를요? 네. 당신을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준비된 게 없는데. 민주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해요. 제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민석은 민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할게요. 하지만 민주는 속으로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민석을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었죠. 민주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손에는 민석과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죠.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검사가 되기 위해 아버지와 맞섰던 그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들어와.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진을 보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책상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회사원이에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회사원? 어느 회사? 민주는 회사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정도 회사면 말단 사원이겠구나. 연봉이나 제대로 나오겠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주야, 넌 한국 3대 로펌 중 하나인 정도법률사무소 외동딸이다. 내가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로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걸 모르냐? 저는 로펌 미래를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리쳤습니다. 인생?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넌 이 집안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책임이 있어. 민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그 책임 때문에 제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좋다.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겠다면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유산도 지원도 기대하지 마라.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검사 월급으로 살아봐라. 떡볶이집 며느리로 평생 살아봐라.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민주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서재를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민주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석 씨, 우리 결혼해요. 전화 너머로 민석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 씨? 그게 무슨? 저 결심했어요.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부모님께서는 괜찮으신 거예요? 민주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하세요. 하지만 제 선택이에요. 후회 없어요. 민석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 씨 때문에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제 선택이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요. 언젠가 장인어른께서도 인정하실 수 있게.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몇 달 뒤 두 사람은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은 많았습니다. 떡볶이집 단골 손님들, 민석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동네 이웃들까지 모두 축하해 주었죠. 하지만 신부 측 하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민주의 아버지는 끝내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민주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우리 때문에 이렇게까지. 아니에요, 어머니. 이게 제가 원하던 거예요. 순자는 민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민주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 될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 후 민주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빌라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시어머니 순자는 민주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민주야, 힘들지 않아? 내가 할게. 민주야, 밥은 먹었어? 내가 차려줄게. 민주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친정에서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순자의 진심이 느껴졌으니까요. 민주는 무역업계 1위 기업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그 화려함 속에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시부모님에게서 진짜 가족이 뭔지 배워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순자는 동창회에 나가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가면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민주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순자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자의 동창 중에 박미란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미란은 순자를 괴롭혔습니다. 무리를 지어 순자를 따돌리고 비웃고 무시했죠. 졸업 후에도 그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를 가지 않으면 가게로 찾아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했던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순자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란의 남편이 아들 민석이 다니는 회사의 오너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미란의 아들이 민석의 직속 상사라는 것도요. 그날 이후 순자는 동창회에서 미란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란은 그런 순자를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순자는 참았습니다. 아들 민석이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민석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계 자료를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서류가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개별 서류상으로는 정상인데 실제 거래처와의 단가와 결제 금액이 달랐죠.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건이 비슷한 패턴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까지 동원된 치밀한 비리였습니다. 민석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모른 척하면 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순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아, 정직하게 살면 손해는 봐도 부끄럽진 않다. 민석은 결국 결심했습니다.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하기로 말이죠.
민석은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회의에서 민석을 제외시켰습니다. 업무도 점점 배제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석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속 상사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강민석 씨, 괜히 나서서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민석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의 내부 고발이 들통났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민석은 집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모님과 민주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오늘도 괜찮았어요. 민석은 그저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얼굴은 어두워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민석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회사 일이 많이 힘들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좀 바쁜 시기라서요. 순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아들이 뭔가 힘들어한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미란 때문에 민석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니 순자는 더욱 미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창 모임 문자가 오면 가기 싫어도 참고 나갔습니다. 미란의 비위를 거스르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그 무렵 순자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동창회엔 꼭 와야 할 말 있어. 미란이었습니다. 순자는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어두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요즘 민석이 힘들어하는 게 혹시 회사 때문이라면 내가 미란에게 잘못 보여서 민석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순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수수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깔끔하게만 보이려 했죠. 여보, 다녀올게.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또 가는 거야? 동창회 갔다 오면 얼굴이 안 좋던데. 괜찮아.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데 뭐. 하지만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동창회에 다녀오면 한동안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것을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걸린 컨벤션 홀이었습니다. 순자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석을 생각하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창회장 안은 이미 시끌벅적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동창들이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화려한 액세서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들. 순자는 그 사이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어머, 순자 왔네.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죠.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여왕처럼 의자에 앉아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응, 왔어. 야, 너 그 옷 작년에도 입었던 거 아니야? 이제 슬슬 새 옷 좀 사 입어야 하는 거 아니야? 주변 동창들이 웃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응. 아껴 입는 거야. 아껴 입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떡볶이집에서 얼마나 벌겠어? 미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 내 옆에. 옛날 생각나네. 너 맨날 내 옆에 쫄래쫄래 따라다녔잖아. 순자는 미란 옆에 앉았습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목말라. 물 좀 떠와. 순자는 일어나 물을 떠왔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차가운 거로 다시 떠와. 제대로 못해?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물을 떠왔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순자가 참 착하긴 해. 착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제 아들이 미란이 남편 회사 다니잖아. 아, 그래서 저러는구나.
순자는 그 말들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동창회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계속 미란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냅킨을 건네주고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모멸감과 스트레스로 몸이 정말로 안 좋아졌습니다. 어지러웠고 속이 메스거웠습니다. 미란아, 미안한데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미란은 순자를 노려봤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지금 가겠다고? 내가 기분 좋은 게 못마땅한 거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아, 아니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몸이. 내 주제에 어디서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짝. 미란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소리가 홀 안에 울렸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에 선명한 손자국이 남았죠. 동창회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같은 호텔 다른 층에서는 검찰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도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민주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홀 앞을 지나치다 시끄러운 소리에 안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는 시어머니가 미란에게 뺨을 맞고 서 있는 모습을 말이죠.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뺨을 감싸고 눈물을 참고 있었고 미란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민주의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는 눈물 맺힌 눈으로 민주를 보며 손을 저었습니다. 오지 마. 순자의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지 말라고. 이 일에 휘말리지 말라고. 민주는 멈췄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민주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아닌 검사 민주가 깨어났습니다. 이건 우발이 아니야. 지속적인 갑질이고 폭행이야. 그리고 이건 증거가 있어. 민주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검사로서 말이죠. 민주는 호텔 복도에서 멈춰섰습니다. 홀 안에서는 순자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민주는 홀을 떠나 호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검사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검사 이민주입니다. 지금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관리실 직원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어느 층 영상이 필요하신가요? 3층 크리스탈홀 복도와 홀 내부 영상입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지금까지 모두 복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은 서둘러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민주는 USB를 받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크리스탈홀 쪽으로 향했습니다. 홀밖 복도에는 벤치가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곳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홀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들이 웃으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시어머니를 때린 미란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목소리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마지막으로 순자가 홀에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죠. 어머니.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주가 서 있었습니다. 민주야? 너 왜? 같이 가요, 어머니.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너, 다 봤구나.
네. 봤어요. 창피하다. 이런 모습 보여서. 어머니, 창피한 건 저 사람들이에요. 어머니가 아니고요. 민주는 순자를 부축해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순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민석이한테는 말하지 마. 민석이가 알면 얼마나 마음 아파할지. 어머니, 제발 민석이만은 모르게 해줘. 민석이는 착한 애야. 이런 거 알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민주는 순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민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얼굴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 민주 씨. 민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얼굴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뺨이 부었어요. 순자는 손으로 뺨을 가렸습니다.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넘어져서요? 어디서요? 민석은 다가와 순자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건 넘어진 게 아니잖아요. 누가 때렸어요? 순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안 그랬어. 민석아, 괜찮다니까. 괜찮긴요. 민석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 씨, 일단 어머니 앉으시게 해드려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 좀 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민석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어머니를 때렸어요? 민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 제가 봤어요. 호텔에서 어머니가 동창회에서 폭행당하시는 걸요.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 동창 중에 박미란이라는 분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왜 어머니를 때려요?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그 사람은 내가 다니는 회사 오너 부인이야. 민석은 멍하니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회사 오너 부인이요? 응. 태양건설 강동욱 회장 부인. 박미란. 나랑 고등학교 동창이야. 민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미라는 나를 괴롭혔어. 졸업하고도 똑같았고. 그런데 내가 그 회사에 다닌다는 걸 알고부터는 더 심해졌어. 어머니. 나는 참았어.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안 되니까. 미란 비위 거스르면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래서 참았어.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 때문에 그렇게 당하신 거예요? 아니야, 민석아. 너 때문이 아니야. 어머니. 민석은 소리쳤습니다. 저 때문이잖아요. 제가 그 회사 다녀서 어머니가 맞으신 거잖아요. 민주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민석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돼요? 어머니가 나 때문에 맞았는데. 민석은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벽에 부딪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민주는 민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석 씨, 앉아요.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민석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증거를 확보했어요. 호텔 CCTV 영상이요. 어머니가 폭행당하신 장면이 다 찍혀 있어요. 순자가 놀라 말했습니다. 민주야, 그건 안 돼. 어머니,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저는 그 여자를 폭행죄로 고소할 거예요. 안 돼. 그러면 민석이가 어떻게 돼? 민석이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해?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은 피해자 편이에요. 어머니가 맞으신 건 범죄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때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 씨, 저 이미 회사에서 찍혔어요. 민주와 순자가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회사 비리를 발견했어요. 횡령이요. 그래서 익명으로 내부 고발을 했어요. 순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민석아,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정직하게 살라고. 잘못된 건 바로잡으라고. 그래서 전 고발했어요. 민석은 목이 메었습니다. 회사에서 다 알아냈어요. 익명이었지만 제가 한 거라는 걸 눈치챘나 봐요. 민석은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회의에서 배제되고 동료들이 피하고 상사의 압박까지. 민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순자가 민석을 안았습니다. 민석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혼자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민주가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석 씨, 어머니 들어보세요. 민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옳은 일을 한 거예요. 회사가 잘못된 거지 민석 씨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박미란이라는 그 여자예요. 하지만 민주야. 고소하면 민석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오히려 반대예요.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면 이 모든 게 드러나요. 회사 비리도 내부 고발자 보복도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폭행도요. 민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검사예요. 법으로 사람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제가 어머님과 민석 씨를 지킬게요. 저 믿어주세요. 민석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민주 씨 믿을게요. 순자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주는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요.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민주는 방에서 USB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란이 순자에게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는 장면. 의자를 치우라고 하는 장면. 그리고 뺨을 때리는 장면까지. 완벽한 증거야. 민주는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각도도 좋고 화질도 선명했습니다. 민주는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행 일시, 장소, 피해자, 가해자, 목격자, 그리고 동기까지. 미란이 왜 순자를 괴롭혔는지, 민석과 회사의 관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미란을 법정에 세우겠다고. 그리고 태양건설의 비리도 함께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검찰청에 출근하자마자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폭행 사건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연결된 횡령건도 함께 수사하고 싶습니다. 팀장은 민주를 보며 물었습니다. 어떤 사건인데? 민주는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팀장은 자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한 사건이네. 자네가 할 수 있겠나? 네. 제가 하겠습니다. 민주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팀장은 그 눈빛을 보고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기준은 대기 발령을 받았습니다. 출근은 하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통보였죠. 회사에서는 민석을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아무도 민석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떡볶이집에도 위생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있네요. 아니에요. 그거 어제 산 거예요.
순자는 황당하게 말했지만 보건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일주일 처분입니다. 영업정지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라고요?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그날 저녁 그 소식을 듣고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제가 증거를 다 모았어요. 이제 움직일 때가 됐어요. 민주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떡볶이집 위생신고 건을 조사했습니다. 모든 신고가 같은 IP에서 접수된 것을 확인했고 그 IP를 추적하니 태양건설 사무실이었습니다. 역시 조직적인 보복이야. 민주는 태양건설 회계 자료도 입수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자료였죠. 페이퍼 컴퍼니 차명 계좌 이중장부.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거 봐요. 태양건설 대표 강동욱이 친인척 회사로 수십억을 빼돌렸어요. 민주는 동료 검사에게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네요. 그리고 여기 봐요. 내부 고발자로 지목된 직원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고 그 직원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집요하게 위생신고를 넣었어요. 이것도 명백한 보복이네요. 민주는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태양건설 대표 강동욱과 그 부인 박미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부인도? 네. 폭행 혐의와 공모 혐의가 있습니다. 민주는 순자가 맞은 CCTV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하네. 팀장은 허락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민주는 수사팀과 함께 태양건설로 향했습니다. 검찰입니다. 강동욱 대표 계십니까? 비서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대표실로 들어갔습니다. 강동욱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강동욱이 소리쳤습니다. 민주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 이민주입니다. 강동욱 씨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강동욱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동욱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주는 곧바로 미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검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미란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검사 이민주입니다. 박미란 씨 폭행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 폭행이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난 12월 15일 호텔에서 이순자 씨를 폭행한 혐의입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 사이에 장난친 거야. CCTV에 다 찍혀 있습니다. 수갑 채워주세요. 수사관이 미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란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내가 누군 줄 알아? 남편분도 지금 체포되어 조사 중입니다. 뭐? 미란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이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검찰청에서 하시죠. 그날 저녁 뉴스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중견 건설업체 태양건설 대표와 그 부인이 횡령과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순자와 민석은 TV 앞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강동욱과 미란이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이. 순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주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뉴스 보셨죠?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약속했잖아요. 반드시 지켜드린다고.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 씨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울 거예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결을 듣기 위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내부 고발을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의가 승리하길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와 민석은 긴장한 얼굴로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민주는 검사석에서 일어나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범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민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 강동욱은 3년에 걸쳐 7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직원들의 땀으로 번 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잘못을 지적한 내부 고발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괴롭히고 쫓아내고 그 가족까지 괴롭혔습니다. 강동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 박미란, 당신은 더 악질입니다. 충동적이었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민주는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십시오. 피고인은 2시간 넘게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 물을 떠오라고 명령하고 의자를 치우라고 시키고 하녀처럼 부렸습니다. 이게 충동입니까? 이건 계획적인 학대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피해자 이순자 씨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분이 왜 맞아야 합니까? 왜 모욕당해야 합니까? 민주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강동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피고인 박미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며칠 뒤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피고인 강동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박미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민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두 사람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어머니, 민석 씨 해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판결이 선고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떡볶이집은 예전보다 더 번창했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왔거든요. 사장님 응원합니다. 떡볶이 맛있어요. 자주 올게요. 순자는 그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평생 고개 숙이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민석은 새 회사에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 덕분에 상사들의 신뢰를 얻었죠. 강민석 씨, 이번 프로젝트 당신이 맡아보겠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석은 의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번에는 떳떳했습니다. 민주는 검찰청에서 주목받는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검사, 이번 사건 정말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우리 검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민주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가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민주야, 친정 부모님 생각나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니? 한번 찾아가 봐.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와. 민주는 고민했지만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말 민주는 오랜만에 친정 집 앞에 섰습니다.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서재에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펜을 놓았습니다. 왔구나. 네, 아버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냈다. 너는? 저도 잘 지냈어요. 아버지는 민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여위였구나. 고생이 많았나 보다.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민주는 용기를 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이번에 큰 사건 맡았어요. 뉴스 보셨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내가 검사로서 일 잘하는구나.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주야, 아빠가 미안하다. 민주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봤습니다. 내 결혼도 축하 못 해줬고 연락도 안 했고 아빠가 너무 고집이 셌다. 아버지, 사실은 뉴스 다 봤다. 내가 법정에서 변론하는 것도 봤고 인터뷰하는 것도 봤어. 아빠는 자랑스러웠다. 민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아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 됐구나.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아버지, 미안하다. 그리고 늦었지만 축하한다. 내 결혼. 민주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시부모님도 만나보시고 남편도 만나세요. 내가 가도 되겠니? 물론이에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일주일 뒤 민주의 아버지가 떡볶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순자는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민주의 아버지입니다. 앉으세요. 제가 뭐라도 대접해야 하는데. 5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의 아버지는 떡볶이를 한 입 먹고는 놀랐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그렇죠? 저희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 민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제가 딸한테 못되게 굴었습니다. 결혼도 반대했고 연락도 안 했습니다. 순자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딸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셨던 거잖아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딸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강했고 훌륭했습니다. 민주의 아버지는 순자와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고개 드세요, 사돈. 이제 우리 다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5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갈등이 녹아내렸습니다. 며칠 뒤 민주는 검찰청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게 아니다. 누군가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내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다. 떡볶이 집에서는 순자가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석은 회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의 의견은 항상 정직했고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3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반성하고 나와서 새로운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 어머니는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민주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할 수 있는 거지. 순자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한 거예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3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떡볶이집 문이 열렸습니다. 햇살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는 다시는 뺨 맞지 않을 사람들이,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을 사람들이,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갈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순자는 동창들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됐습니다. 민석은 정직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는 법으로 가족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입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살짝 부탁드립니다. 꽉 찬 시니어 정보였습니다.